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INX 회사 내부 구조가 인원적인 면에서 어떻게 작년 대비 바뀌었는지, 구조적인 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INX 토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리퍼블릭 노트가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 아마 시너지 쪽은 그 다음 영상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NX 토큰 보유자 중에서 리퍼블릭 노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인지, 그리고 INX 전현 임원들 중에서 노트 보유 인원이 몇 명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직원 수를 전년 대비로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지금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22년 대비 23년에 증가한 건 녹색이고 감소한 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글부터 먼저 보시면은 보이시죠? 둘 이상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소속돼 있다고 다른 쪽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는 거죠.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하나로 표기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 업체거든요. 미드가드라는 업체에다가 기술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보시면 개발 쪽에 사람이 미드가드밖에 없어요. 전체 계열사 중에서. 그래서 계열사가 저렇게 많은데 이게 말이 되라고 하지만 실제 그 계열사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몇 명 되지 않아요, 사실은. 총 인원은 75명에서 63명으로 줄었고요. 좀 몸집을 줄이고 고금리 상황을 좀 버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 개발 인력들을 최대한 한쪽에 집중시켜서 한 회사가 여러 개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플랫폼의 UI를 변경하거나 혁신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기는 사실 힘든 구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 4분기에 앱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병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퍼블릭 앱 자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인수를 실제로 한다면 여기서 사실 앱을 또 추가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낭비죠, 낭비. 그렇기 때문에 굳이 INX가 추가로 만드는 거는 하지 않았다. 그런 설명은 없었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의 구조거든요. 보시면은 디지털 컴퍼니가 제일 상위에 캐나다에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브롤터에 있는 INX 리미티드. INX 리미티드가 결국에는 전체 회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하고는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나바텍입니다. 이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바텍이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퍼센트는 식파하고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파는 총 출자 금액에 대해서 식파랑 INX가 반반씩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INX가 33%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 관계는 사실은 공개된 건 없습니다. 일단 요게 한 개가 추가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리퍼블릭이 인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INX 디지털 컴퍼니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얘가 리퍼블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퍼블릭에서 INX 리미티드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퍼블릭 산하 기관이 되는 거예요. INX 리미티드가. 그리고 이 INX 리미티드에서 생기는 수익은 INX 토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큰 구조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맵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INX 리미티드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원은 토큰 구매자들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리퍼블릭이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바텍. 요 나바텍이 CBDC를 식파와 함께 준비를 했던 스위스에 상장된 업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CC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어렵겠지만 몇 개의 나라를 선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이 이건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정도로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그냥 찍어낼 때마다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식은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개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대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또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식파가 잘 크면, 그러니까 나바텍이 잘 크면 다먹이를 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아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큰 회사다.
라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ILSB라는 회사가 샤이다티카가 만든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나온 수익으로 어느 정도 리미티드를 먹여 살렸던 거죠. 근데 이제 증권하고 크립토가 점점점 살아서 올라왔고요. 이 안에 INX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미드가드라는 테크 회사가 이쪽 나바텍 쪽은 아니고 이쪽에 전반적으로 기술을 협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조는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리퍼블릭이 상단에 있게 되고 리밋보다 바로 위에 상단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INX 토큰에 대한 위치는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INX 토큰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증권에 대해서만 뭐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요 하단에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여기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분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크게 그냥 저는 생각하는 게 나바텍이 얼마나 커가느냐 그리고 세큐리티하고 크립토 쪽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리퍼블릭에 대해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테일 이 사모 펀딩 분야에서 미국의 1위 기업입니다. 리퍼블릭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조건상 INX하고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 지금 2,000개 이상의 사모 펀딩을 받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펀딩 받은 금액도 엄청나고요. 유니콘 기업이 그 중에 31개나 되고요. 요런 회사들, 이 150개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 2,000개 이상의 이 회사들과 함께 INX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2차 시장으로 나도 한번 리스팅이 되고 싶다 하면은 INX로 가는 거죠. 아마 이게 서포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키워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INX 입장에서 가장 큰 인수 결정 사유가 바로 요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리퍼블릭 노트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볼까요? 노트의 구조는 간단해요. 이거는 락업 물량이 언제 해제가 되냐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4월 1일 6번 트렌치까지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남은 물량이거든요. 남은 물량이 얼마냐면은 1억 개 정도가 지금 락업이 풀릴 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총 8억 개고요. 그 중에 이제 1억 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퍼블릭에서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영상 링크를 제가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리퍼블릭은 이 리퍼블릭 노트에서 노트 안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리퍼블릭 캐피탈 여기에 이제 투자한 애들 지금 스페이스X 이런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몇 배나 수익을 냈다는 거잖아요. 수익 낸 금액 그 수익금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수익 난 금액의 2.5%를 리퍼블릭 캐피탈에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퍼블릭 리테일이라 하면은 뭐가 있냐면 상장 이제 오퍼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X로 치면 1차 오퍼링을 받는 그 업체들로부터 수익금의 2%를 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기금들을.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오퍼링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오퍼링을 받거나 다른 레귤레이션으로 오퍼링을 받는 형태로 쌓이는 금액들 한 가지 2%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스페이스X나 그런 데 투자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의 2.5%가 어디로 되냐? 배당 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한 회사들이 총 769 정도가 되고요. 이 회사들이 점점 엑시스를 하게 되겠죠. 엑시스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이제 얼만큼 벌만큼 벌었으니까 난 빠질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빠지게 되는 이 엑시스를 하게 됐을 때 금액이 수익금이 펑펑펑 불어나겠죠. 불어나는 금액이 계속 이 풀에 쌓이게 되는 거고요. 리테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쌓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21년도부터 실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배당분 풀에 쌓이고 있는데요. 여기 금액을 보면은 현재 97만 달러 정도가 쌓여 있어요. 이게 200만 달러가 됐을 때 지급이라고 지금 작은 글씨로 지급이라고 돼 있죠. 페이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400만 달러, 600만 달러, 200만 달러 기준으로 계속 페이아웃해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풀에 200만 달러가 쌓였을 때마다 배당을 해준다. 이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나쁘지 않다.
아까 보셨다시피 스페이스X만 봐도 저는 엄청나다. 이 로빈후드와 스페이스X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발란체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거래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애들이 뭐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뭐 고심해서 고른 게 769개 정도가 된다. 거기서 생길 수익금은 계속 증가를 할 거고 그 중간 수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좋은 업체들을 선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선별해 주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리퍼블릭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 회사들 이 사실 비슷한 구조로 나온 수익금을 배당하는 걸 봤었고요. 거기서 어떤 특정 회사의 토큰은 14배나 토큰 금액이 증가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 리퍼블릭 노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실제로 좋게 되려면 금리가 아무래도 좀 내려가야 되는 게 1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리퍼블릭 노트 가격을 잠시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가격은 0.08달러입니다. INX 플랫폼에 상장이 실제로 돼 있고요. 이게 모금을 받았었거든요. 시리즈 A, B가 있었고요. 그 전에 ICO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격을 보시면 ICO에서 가격이 0.12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이거든요. 3쿼터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생겼던 ICO를 4년 전에 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A랑 B가 사실은 모금 금액의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92%를 차지하는데 요 92%는 얼마로 토큰을 가져갔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토큰 혹시 이게 뭐 에쿼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토큰으로 봤을 때는 요 금액이 요거보다는 낮기 때문에 지금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락업 걸린 물량도 이제 보면은 1억 개 정도가 남았죠. 이제 8분의 1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게 다 풀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거라 생각은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0.12 대비 또 많이 내려갔으니까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 초기 투자자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니까요. 그리고 지갑 주소를 잠시 들여다봤는데요. 리퍼블릭 노트는 아발란체이기 때문에 아발란체를 볼 수 있는 스캔 홈페이지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를 써서 들여다봤을 때 홀더 수가 전체가 4,603개, 회사 지갑까지 포함이 되겠죠. 4,603개 정도가 되고 이 중에 INX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그럼 반대로 INX 토큰 보유자 중에 노트 보유자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은 217명, 2.2% 정도 되죠. 그리고 전현 임원 중에 노트 보유 인원이 몇 명이 될까? 요거는 사실은 추정입니다. 저의 추정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피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추정된 인원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3명 정도가 저는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임원 정도 되면은 자기 지갑을 보여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X로부터 토큰을 받을 때 아마 다른 계좌를 터서 거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제가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적 불가능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명 정도가 노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증가 폭이 글쎄요 기대 심리도 있고 가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요. 실제로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INX 토큰 보유자 수가 9,8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일 수 있는 1번 주자겠죠. 근데 모 회사로서 어떤 리퍼블릭이 들어왔다. 거기에 리퍼블릭 노트가 있고 그 두 가지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넥스하고 리퍼블릭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